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MZ세대를 다루었으니 이번에는 ZM도 다뤄봅시다. 오늘의 주제 제메이햄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발응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내 헤게모니 다툼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의 체제 변화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내 파벌 다툼의 한 축으로서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586 운동권 친문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의 세대교체 축으로 등장한 젊은 피, 한 청년 계파가 그것이죠. OB와 YB의 세대교체 투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진 대단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의 몸에 하나의 인격만이 있어야 하듯 하나의 당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야 하니까 이런 대결과 서열정리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전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운동권 586의 공세가 압도적이었어요. OB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자산이 풍부했고 당시 민주당의 주탁인 문재인도 86세대 친노계파였던 데다 결정적으로 저쪽의 안희정의 모가지를 따며 선빵 필승까지 시전했거든요. 모든 면에서 전략적으로 우위였죠. 그런데 이 완벽한 승리 플랜에 단 하나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재명이었습니다. 한 청년 세대 유망주 3인 가운데 가장 결함 많은 이재명이 뜬금없이 살아남은 겁니다. 박원순 살자로 쓱싹하고 안희정 성추문으로 보냈는데 가장 지저분했던 이재명이 계좌는 무빙으로 갈라를 다 피하고 살아남은 겁니다. 이때부터 독이 단단히 오른 민주당 YB 계파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저 지랄난 이재명 결사옹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못다대고 신성한 우리 용의 불길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은 좀... 맞습니다. 흠결이 많은 인간이죠. 홍준표가 괜히 인생 막 살았다고 깎겠습니까?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카리스마십이 필요해요. 실패하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거 반성하고 자책만 하면 다 죽어요.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재명의 흠결 많은 행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생존력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한 청년 계파에 오히려 조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막산이 이재명까지 끌어다 올 정도로 한 청년 계파는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이게 이재명 라이징의 두 번째 열쇠, 민주당의 체제 변화입니다. 상술한 586 운동권과 한 청년의 대립은 비단 세대 교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두 집단은 서로 그 내재적인 논리가 아주 달라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586 운동권은 그야말로 북괴의 충성맹세한 토착발치산 반국가 이적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은 북괴를 위해 이 나라를 조사버리겠다는 혁명적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대해요. 북괴 김씨 왕조 배떼지 불려주는 민족주의적 반국가주의가 그들의 특징이죠. 반면 한 청년은 이게 굉장히 약화돼요. 아무래도 94년도 고난의 행군 실패와 북괴의 몰락을 직관한 터라 북괴가 풀어놓는 프로파간다의 요인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변모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무너뜨려 이상사회로 나아가자는 파괴적 진취성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번영에 기생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죠. 간첩과 기생충의 대결이었던 겁니다. 이게 핀트 하나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노선이 크게 바뀝니다. 북괴 프로파간다에 대한 충성과 애착이라는 운동권의 논리에서 북괴가 빠지니까 충성과 애착이라는 수구성이 남아버려요. 이건 이제 우파적 가치가 돼버립니다. 사상적 색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뿌락치놈. 민주당이 우파라고? 진정하십시오 서북청년단. 한 청년 계파와 제메이햄의 우파성이란 우리가 익히하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수구성으로부터 발생한 물건입니다. 자신들의 빨대가 꽂히는 사회구조, 그 빨대월들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의미로서 우파적 온건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 꼬락서니를 잘 알려진 용어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대로 다룰 테지만 이래서 포퓰리즘은 대표적인 우파의 병증입니다. 하나의 당 내에서 체제 조사하려는 놈들과 체제 유지하려는 놈들이 대립했으니 그 싸움이 격렬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한 청년 계파로 하여금 이재명이라는 악마와 계약하게 만든 것이죠. 마셔라 헬스크림, 운명을 손에 넣어라. 이재명은 이 갈등을 딛고 정치적 도약을 이뤄냈고 이재명의 성공은 곧 한 청년 계파의 승리로 그리고 민주당의 노선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의 노선은 우파성을 강하게 띠기 시작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조상, 그것에 대한 수구성이 포퓰리즘 성향 그리고 반대파 배제 논리로 나타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강한 독선적 행보의 원인입니다. 애초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며낸 현실인식과 질서이니 두 번 세 번 고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통수를 걸어도 투명대군이 울부짖었다 그 한 번 휙휙 갈겨 쓰듯 자신들 말에 반대하거나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은 다 비국민, 반역, 적폐,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면 그만인 뇌내망상에 빠져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느끼는 위화감의 정체는 좌파성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들의 뒤틀린 현실인식입니다. 당연히 이런 뇌내망상에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그들의 뇌내망상은 윤석열 정부 내내 쥐고 흔든 입법 독재와 윤석열 탄핵 인형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승부에서 이겼으니까요. 힘을 가진 자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 인용 순간부터 이재명이 주장하는 빨대월드는 현실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비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 가진 비상한 권력의 정체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혹독하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하라, 경제가 민주당 때문에 망했다, 그런 말 하는 너들 다 비국민이라고 선언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현실의 질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가 바로 질서의 주인이니까요. 이제 질서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재명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질서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재명은 공화국이 선택한 대통령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오늘날 국내 정세를 내전이라고 규정한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말이죠.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